안녕하십니까. 세부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글리온을 셀을 통해서 에지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가 보는 우리의 세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이미지를 하나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는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좀 깨끗하게 표시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외곽에서는 좀 흐릿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망막에서의 어떤 그 수용체, 여기서 보시죠. 망막에서의 수용체의 그 밀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막에서의 해상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초점 부분에서 해상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상도가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보통 짧은 영역 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밀도 차이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밀도 차이가 이제 민감하게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초점 부분으로 이제 이게 여기 가운데 부분에 요 사람을 주시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수용체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요 정도까지 되는 중앙 부분 쪽에 이제 조금 좀 밀도가 좀 덜한 그런 이제 수용체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운데 초점이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을 이제 하이 옥타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을 이제 미들 옥타브, 그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그 해상도가 낮은 부분을 이제 하이 옥타브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이제 흑백, 칼라,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왕막에서는 이렇게 RGB 수용체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R하고 G를 더한 거가 이제 그 흑백 신호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이게 뭐 옐로우 신호인데 옐로우 신호에다가 이제 그 블루가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이제 그 흑백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크게 이제 R하고 G를 이제 합한 걸로 흑백 화면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칼라 화면에서 이제 이 크라미넌스 신호죠, 색채 신호. 그걸 이제 R하고 G에서 이제 색채 신호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Y하고, 그러니까 옐로우죠. 옐로우하고 이제 블루의 이제 색채 신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칼라 화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그 크라미너스 신호가 더해지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화면은 이렇게 흑백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색차 신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들 옥타브를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제 흑백 신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흑백 신호도 가운데가 이제 좀 해상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바깥은 이제 외곽 쪽은 이제 좀 해상도가 낮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칼라 신호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낮은 해상도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로우 옥타브로 표시를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뭐 하이 옥타브는 여기서 뭐 요 사람의 이제 주의를 맞춰서 어텐션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이 옥타브는 뭐 면적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옥타브마다 이제 갱글리온 셀로 이제 에지점들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존의 신호 처리 방법에서는 이제 소벨 오퍼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소벨 에지 디텍터를 통해서 이제 이 에지들을 검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서 하는 방식대로 이제 그 갱글리온 셀을 이용을 해서 그 갱글리온 셀의 차이 되는 크로싱 포인트 쪽들을 전부 에지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M셀인 경우에는 이렇게 흑백이 점점 이제 로우 옥타브 쪽으로 해상도가 떨어져 나가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로우 옥타브로 갈수록 좀 세세한 에지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중요한 에지들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라 신호에서는 뭐 여기 흑백 신호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에지 검출을 하는데, 칼라 신호는 이제 그 흑백 신호하고는 달리 정확한 물체의 부품 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가 정확히 뭐냐, 어떤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칼라 신호에서는 이렇게 옥타브로 3개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지를 검출하는 스레시홀드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높은 스레시홀드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에지들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갈수록 이제 낮은 스레시홀드에서는 이제 역치가 낮으니까 이제 자질구레한 어떤 그러한 에지들까지 전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로 나눠서 이제 3개씩 나눴다고 하면은 이제 총 9개의 그러한 이미지가 에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개의 에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에지가 강한 에지들이죠. 이게 강한 에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상도가 낮은 이 부분서부터 이제 패턴을 매칭을 시켜가면서 점점 이제 스레시홀드가 낮아서 잔 에지까지 보이는 이런 쪽으로 쭉 이제 확실한 저거를 에지들을 맞춰서 좀 더 물체가 무엇인가를 확실시 해가는, 그러니까 즉 인식의 퍼센트를 높여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 물체 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M셀, P셀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M셀에서의 이제 옥타브별 갱글리온 에지를 구한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간단한 원이 이제 작은 원서부터 이제 큰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거를 옥타브를 점점 로우 옥타브 쪽으로 낮추면은 이제 해상도가 점점 이제 떨어져 가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져 가는 거에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갱글리온 셀을 구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갱글리온의 값들을 구해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갱글리온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는 어떤 포인트, 즉 어떤 픽셀이 그 주변에 있는 픽셀보다 더 신호가 높을 때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신호가 높은 경우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갱글리온 셀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경계에서 하얀색은 여기 이 주변에 보다 여기가 레벨이 높죠. 신호값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 값이 255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게 당연히 뭐 0인데 255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요 바깥쪽 원
줄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호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그 원의 안쪽에 빨간색들은 이제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죠. 왜냐하면 신호가 낮은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러한 여기 이런 데서 보시면은 주변 가운데 있는 그 픽셀 값도 255고 주변 값들도 255죠. 그래서 값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갱글리온 값이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값이 0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파이트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하이 옥타브에서는 요 요점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고 요 한 픽셀 정도 차이밖에는 이제 안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옥타브 정도까지만 와도 이게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즉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게 뭉개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이제 두께가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우 옥타브에 와서는 아예 그냥 퍼지면서 이렇게 윤곽까지 이제 뭉그러지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뭐 이렇게 좀 사각형, 둥근 사각형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M셀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하나 정도를 이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미들 옥타브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 옥타브에서는 이제 이게 자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M셀은 그러니까 대충 M셀에선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이제 대충의 물체의 윤곽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어느 정도 어떤 포지션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픽셀처럼 그렇게 뭐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미들 옥타브에서가 주로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들 옥타브에서 한번 이제 그 필터링을 하면은 노이즈도 좀 대충 줄어들고 그 대신 이제 로우 옥타브로 오면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형태가 뭉개지기 시작되죠. 그래서 로우 옥타브도 조금 이제 덜 쓰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해서 미들 옥타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M셀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갱글리온하고 이제 갱글리온 셀을 통한 엣지, 이 엣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경계선이 이제 갱글리온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이게 이제 그라디안트가 있는 구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갱글리온이 플러스가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0이면은 이제 흰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로우 옥타브로 갈수록 디테일이 사라져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엣지를 검출을 하면은 이런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 엣지들이 많이 안 나온 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갱글리온은 이거는 뭐 0.0000001이더라도 플러스면 빨간색으로 하고 마이너스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엣지량이 이제 그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우 옥타브에서는 이 그라디안트 쪽은 이제 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팟이죠. 이제 그릇인데 이 칼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흑백 신호에 대해서 이제 하이 옥타브, 미들 옥타브, 이제 로우 옥타브 여기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갱글리온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옥타브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냄비에 윤곽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냄비 표면 같은 거는 자질구레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하고 패턴 뒤쪽에서 이제
큰 에지 쪽을 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큰 윤곽이 나온다는 것만 이제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많이 보던 이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칼라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흑백은 이제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지는 이런 순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갱글리온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미들 옥타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러한 굵은 에지들만 나중에 다 뽑혀 나올 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중간에 행진을 하는 거죠. 이제 행진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로우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갱글리온 에지를 구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선명한 이제 사람들의 에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서 여기서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요 사람들의 패턴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 오른쪽에 이제 갱글리온 에지들은 뭐 신경 뭐 그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들 옥타브 쪽에서가 가장 선명하게 이제 사람들의 이 선이 윤곽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신호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기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이 프로그램과에서도 여기 가장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 미들 옥타브 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냄비가 가장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서 우리 뇌에서 그렇게 이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우리 뇌에서 하는 그러한 프로세싱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브 31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M셀의 세브 31은 M셀에서의 어떤 흑백 신호에서의 에지를 갱글리온 에지를 구해본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들 옥타브 쪽에서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점 부분에 이제 고해상도, 그 다음에 이제 저해상도가 있지만 중간 해상도, 미들 옥타브 쪽에서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셀에서 이제 흑백 이미지하고 이제 P셀에서의 칼라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제 자세한 어떤 그런 디테일들은 P셀에서 이제 구해내는 거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셀에서 어떤 대충의 이제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어떤 그러한 위치 그런 것만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미들 옥타브를 좀 중점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브 31에서는 이제 M셀 처리를 위한 흑백 이미지를 이용해서 갱글리온 이미지를 구하는데 이제 흑백 이미지 고해상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들 옥타브가 M셀의 주요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제거된 우리 눈에 그렇게 아까 보였죠. 갱글리온 이미지에서. 그리고 이제 로우 옥타브에서는 이제 좀 왜곡이 좀 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러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물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블러링을 해서 이제 해상도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윤곽 자체도 좀 이제 인식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로우 옥타브를 해서 그거를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셀을 거쳐서 에지를 얻을 때는 이제 노이즈와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스레시홀드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스레시홀드가 이제 엣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트리밍을 해가면서 이제 스레시홀드가 쓰이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이제 스레시홀드가 이제 이 엣지를 죽이느냐 살리냐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스레시홀드인데, 이게 우리 뇌에서도 이제 낮밤의 밝기 차이 같은 거에 의해서 이 뭐 간상세포가 발현되기도 하고 원추세포가 발현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스레시홀드 이제 어댑티브하게 조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나중에는 어댑티브하게 이제 그 스레시홀드를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실험에서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고정시키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M셀에서의 갱글리언 엣지를 구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P셀에서의 이제 엣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